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정부 셧다운은 끝났는데 왜 여전히 미국 경제와 코스피가 불안할까? 이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셧다운이 뭔지부터 아주 간단히 짚어볼게요. 미국 정부는 매년 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공무원 월급도 주고 복지와 각종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싸우다가 예산 합의에 실패하면 정부가 돈을 쓸 법적 근거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일부 부처가 문을 닫고 공무원들이 무급휴가를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걸 바로 정부 셧다운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임시 예산으로 정부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끝난 거 아니야? 싶지만 경제와 금융시장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잃어버린 경제 활동은 돌아오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셧다운 동안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월급을 못 받는 상태로 쉬었고 정부와 계약을 맺은 회사들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밀린 월급을 받기는 하지만 그 기간에 취소된 여행과 외식, 미뤄졌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소비는 다시 매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정부 프로젝트를 기다리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은 계약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서 투자를 줄이고 고용도 조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기회 손실과 신뢰도 하락은 통계 숫자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현장에는 오래 남는 상처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데이터 블랙홀입니다. 우리는 미국 경제를 볼 때 고용지표, 물가, 소비, 산업 생산 같은 각종 통계를 보고 흐름을 읽습니다. 그런데 셧다운이 되면 이 통계를 만드는 부처들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연준과 투자자들이 어두운 방에서 손 더듬으면서 정책과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한번 꼬여버린 통계는 나중에 한꺼번에 나오더라도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하지 못한 공백이 생깁니다. 연준은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그 데이터가 늦게 나오고 왜곡돼 있다면 금리 정책에서 실수할 위험도 커집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이번 합의가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그냥 시간 벌기에 가깝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일단 문을 닫지 않기 위한 임시 예산으로 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근본적인 예산 갈등과 정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엔 일단 넘겼지만 몇 달 뒤에 또 셧다운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이 불안감이 남아있는 한 미국 주식시장도 미국 국채시장도 그리고 전 세계 금융시장도 완전히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깊은 문제는 셧다운이 없었더라도 미국 경제가 이미 부담을 안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여전히 높은 물가, 높은 금리, 정치와 무역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오르지는 않지만 연준 목표인 2% 수준까지 시원하게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끈적한 물가라는 말이 나오고 이 말은 곧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준금리가 높은 상태가 길어지면 기업은 투자에 부담을 느끼고 가게는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지갑을 더 닫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셧다운까지 겹쳤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혹시 경기 침체가 다시 크게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투자와 고용을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국의 상황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전달될까요? 먼저 미국 소비와 투자가 약해지면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화학, 기계, 2차 전지 같은 업종은 미국과 세계 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흔들리면 내년 스마트폰 출하가 줄겠다. 자동차 판매가 둔화되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그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쪽이 바로 코스피 아니 경기 민감주와 수출주입니다. 두 번째는 환율과 달러입니다. 셧다운과 경기 둔화 그리고 금리 방향에 따라 달러 강세와 약세가 번갈아 나오게 됩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원달러 환율이 뛰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줄이고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생각보다 잘 버티고 연준이 부드럽게 금리를 내리면 달러가 안정되거나 약해지면서 다시 한국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의 심리입니다. 해외 큰손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은 미국, 유럽, 일본과 함께 묶여있는 하나의 자산군에 가깝습니다. 이들이 지금은 위험을 줄이자라고 판단하면 신흥시장과 한국 같은 시장부터 먼저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셧다운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공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몇 달 동안 미국 지표와 정치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점을 보면서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미국의 고용, 소비, 물가 지표가 다시 정상적으로 발표되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연착륙인지 경착륙인지를 천천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연준의 발언과 금리 인하 시점입니다. 연준이 데이터가 괜찮다, 물가도 잡혀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시장과 소통하면서 금리를 내리면 주식시장에는 훈풍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엇갈린다,
확신이 없다는 메시지가 이어지면 시장은 오랫동안 눈치를 보며 박스권과 변동성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미국 정치 뉴스와 예산 협상 상황입니다. 다음 셧다운 가능성이 다시 언급되는지만 봐도 시장이 긴장 모드인지 안도 모드인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은 형식적으로는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 손실, 데이터 공백, 정치적 불신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그 아래에는 높은 물가와 금리, 정치와 무역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정치 리스크와 그 속에서 흔들리는 미국 소비와 투자입니다. 한국 투자자와 코스피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나친 공포보다는 차분한 점검이 중요합니다. 미국 지표와 연준의 메시지, 그리고 예산 협상 뉴스를 보면서 내 자산 배분과 종목 구성을 한 번씩 다시 체크해보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대의 공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